보관인데 뭘 했느냐? 바로 IMF를 만든 사람입니다. IMF하고 월드뱅크,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세계의 금융질서를 잡아간 조직이 IMF입니다. 그리고 월드뱅크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회의가 보스턴 위에 있는 뉴햄프셔 주에 브레톤 우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레톤 우드스. 그래서 브레톤 우드스 회의라고 해요. 거기서 IMF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미국 대표로 갔던 사람이 화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소련 정보기관에 딱 포섭이 돼가지고 정보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게 다 소련 기록 그리고 미국의 감청 기록에 의해서 최근에 다 확인이 됐어요.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첩이 고위직에 올라간 간첩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을 케이스 스타디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재무부에 해외 담당 책임자가 됐어요. 그때 소련 공작기관에서 이 화이트라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독일을 점령을 하면은 독일 점령 지역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화폐를 찍는 동판을 미국이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 찍는 동판을 소련한테 넘겨주도록, 합법적으로 소련한테 넘겨주도록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사람이 설득을 해가지고 동판을 소련에 넘겨줘요. 그럼 소련이 독일을 점령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동판을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 물자를 사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손해본 게 한 2억 5천만 달러 손해 봤습니다. 그 관천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돕는 사람, 북한에 정보 주는 사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줄 정보가 별로 없지, 사실 뭐. 나만 다 공개된 정보는.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도운 자가 누구냐? 지난 10몇 년 동안 이상한 정책을 써가지고 북한한테 유리하도록, 북한한테 돈이 넘어가도록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한테 국가 돈을 주도록 한 자들과 누구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아마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간첩. IMF를 만든 사람이 중국가 간첩이라고 했는데, 유엔을 만든 사람도 또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유엔 만드는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어요.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저 히스. 이 사람도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인데 미국 공산당원이었어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좋아해가지고 자기 측근에 두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얄타 회담 때,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과 처칠과 루즈벨트가 합의해서 대충 끄은 것이 그 뒤에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 중요한 회의에 이 소련 간첩인 히스를 루즈벨트가 자기 보좌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스탈린이 루즈벨트의 술을 다 끄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루즈벨트가 뭘 제안할 것이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는 척 하면서 봐주고 다른 데서 얻자. 뭐 이런 전략. 그래서 이 얄타 회담은 완전히 스탈린의 용도가 됐습니다. 간첩 때문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 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945년에 유엔을 만들 때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문제입니다. 그 회의를 주도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 나중에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닉슨이 하원 의원으로서 히스를 추궁을 해가지고 히스를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뭐냐? 닉슨이 억울한 사람을, 간첩도 아닌 아주 그 좋은 엘리트를 히스라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게 아마 대세였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서 한 4년 살다 나온 히스라는 사람은 그 뒤에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가 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히스를 억울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정체가 밝혀진 거냐? 냉전이 끝나는 무렵에 소련에서 문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니까 히스가 확실한 간첩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별명이 뭐고 암호명이 뭐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것 말고도 미국의 NSA라는 이 외국 통신만 감청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NSA는 여기서 냉전 시대 때 도청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또 히스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억울하다 하고 죽었어요. 여기에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빨갱이가 한 번 되면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도 히스라든지 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남이 보면은 아주 스마트하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그 뒤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자기 잘못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새 송도율이라는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 아닙니까? 송도율. 바로 송도율을 보면은 좌익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아주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이 그 많은 간첩망을 미국에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아마 그것보다 수백 배의 간첩망이 지금도 북한 간첩망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청와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과거 청와대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판사가 됐을 수도 있고 기자가 됐을 수도 있고 장교가 됐을 수도 있고 미국 예를 들어 본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김정일이 망한다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도록 하는 이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이 결정적인 찬스에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왜 중도 노선이냐 이거예요. 왜 중도는 이 결정적일 때 자유통일 노선을 들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중도 노선이냐? 중도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꺼내는 간판이 평화통일이죠. 평화통일. 여러분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체는 주의해야 됩니다. 더구나 평화라는 말을 쓰는 단체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자유통일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평화통일을 들고 나옵니까? 최근에 군인들이 무슨 예비역 군인들이 만든 단체가 평화통일 무슨 포럼인가 되어 있던데 군인들이 왜 평화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자유통일이지. 그래서 그 평화통일이라는 단체를 만든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군인들인데 왜 평화통일을 하느냐? 이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분이에요. 헌법에도 뭐 평화통일로 적혀 있고 그래서 평화통일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평화적 통일로 되어 있지 평화통일이라고 안 되어 있다. 평화적 통일은 통일의 수단입니다. 그죠? 평화적 통일은 통일을 하는 데서의 수단, 길을 가리키는 거고 목표는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자유통일이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라고